새벽 5시 반, 윤지민은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 박민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결혼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아이 소식이 없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최말순 씨의 눈치가 날로 차가워지는 게 느껴져서 더욱 속상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지민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신경 쓰면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제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계속 떠올라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지민아, 벌써 일어났구나. 7시쯤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 굳어 보였어요. 지민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죠.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곧 식사 준비 끝날 거예요. 그래. 그런데 지민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최말순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어제 동네 부인들이랑 얘기했는데 말이야. 너희 결혼한 지가 벌써 몇 년이냐? 4년이지? 그런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으니 이게 뭔 일이냐? 지민은 국자를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노력한다고? 그냥 노력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니? 병원은 가봤어? 최말순 씨는 팔짱을 끼고 지민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민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죠. 사실은 병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것도 몇 달째 꾸준히 다니면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아봤습니다. 네, 어머님.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럼 검사 결과는 어떻다고 하던가?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민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제 받은 검사 결과를 떠올리니까 목구멍이 막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선생님, 제 남편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아, 그게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께서 무정자증이시네요. 정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 지민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자신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책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지민아,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지민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민수가 상처받을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럼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 아이고, 이를 어쩌나. 최말순 씨는 한숨을 크게 쉬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지민은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우리 민수는 건강한 남자인데 너 때문에 대를 못 잇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지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어머니의 오해를 풀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걱정되었거든요. 그때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하품을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네요? 뭔 얘기하세요? 아들아, 너 일어났구나. 지민이랑 아이 문제로 얘기하고 있었다.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주제만 나오면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게 늘 그랬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지민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수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상하게도 누군가와 함께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지민은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 옆에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키가 크고 화장을 진하게 한 젊은 여성이었죠. 여보, 이분은 누구세요? 지민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수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어머, 민수야 왔구나.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니? 젊은 여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민수 오빠와 사귀고 있습니다. 순간 지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입을 벌린 채 서연을 바라봤죠. 뭐라고? 사귄다고? 네, 그리고 서연이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벌써 석 달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지민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죠. 민수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한 건지 이상했습니다. 임신이라고? 최말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를 내는 대신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정말이야? 정말 임신한 거야? 네,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여기 초음파 사진도 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민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아이고,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겠구나. 우리 민수가 드디어 아빠가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민을 돌아보더니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지민아, 이제 알겠지?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이야. 지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임신도 못하는 몸이면서 무슨 말이 많아? 우리 민수는 멀쩡한 남자였는데 너 때문에 몇 년을 헛살았잖아. 지민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민수의 무정자증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괴로웠죠. 어머님, 저는 뭘 변명해? 이제 와서 무슨 핑계를 대려고? 민수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을 위로하는 말 대신 다른 말이 나왔어요. 엄마, 저희 이혼하려고 해요. 지민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이 보였어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려온 것처럼 말이죠. 그래, 그게 좋겠다. 어차피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 붙들고 있어서 뭐해? 이제 서연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이 교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지민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잖아요. 서연의 가식적인 사과에 지민은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스웠어요. 민수의 무정자증을 알고 있는 자신만 빼고 모두가 속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혼하죠. 지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에서는 해방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숨막히게 살았는지 모르거든요. 정말? 지민아, 너 정말 괜찮아? 민수가 뒤늦게 걱정하는 척했지만 지민은 이미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로한테 좋은 일이잖아요. 지민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들이 돌고 있었어요. 민수가 무정자증인데 서연이 임신했다는 건 아이의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민은 위자료 5천만 원을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수와 시어머니,
그리고 서연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지민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새로운 인생 잘 살아. 시어머니의 인사치레에 지민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곧 보게 될 거예요. 누가 진짜 문제였는지 말이죠. 집을 나서는 지민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지민이 집을 떠난 지 불과 열흘 만에 이서연은 짐을 챙겨 박씨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시어머니 최말순 씨는 서연을 맞이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어서 와.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최말순 씨가 서연의 손을 잡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서연은 겸손한 척하면서도 어딘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우리가 더 고맙지. 드디어 손주를 안아볼 수 있게 해줬잖아. 최말순 씨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손주 걱정으로 잠 못 이뤘던 밤들이 모두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서연의 배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다정한지 몰랐어요. 민수 역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서연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마저 느끼는 듯 했어요. 서연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임산부는 조심해야 하니까. 고마워요, 오빠.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 민수의 팔에 기대며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며칠 후 최말순 씨는 동네 부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서연을 소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였어요. 거실에는 5명의 동네 부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며느리 서연이에요. 이쁘죠? 어머, 정말 이쁘네요. 그런데 지민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부인이 궁금한 듯 물어봤지만 최말순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 아이는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더라고요. 결혼한 지 4년이 넘도록 임신 소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럼 서연이는 임신한 거예요? 네, 벌써 넉 달째예요. 서연이 수줍게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네 부인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와, 정말 다행이네요. 드디어 손주 보시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민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매일 서연이 배에다가 말을 걸어요. 최말순 씨의 자랑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처럼 기뻐했어요. 지민이랑은 정말 인연이 아니었나 보네요. 몇 년을 같이 살아도 아이가 없었는데 서연이랑은 금세 임신했으니까. 그러게요. 역시 인연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연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아이고, 서연아. 임신했는데 무슨 일을 해? 가만히 있어. 괜찮아요. 이런 일은 며느리가 해야죠. 서연이 부엌으로 향하자 동네 부인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어머, 정말 착한 며느리를 만나셨네요. 지민이하고는 정말 다르네요. 서연이가 훨씬 더 살뜰해 보여요. 최말순 씨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10달이 지나고 드디어 서연이 출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3시쯤 서연이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며 잠에서 깼어요. 민수와 최말순 씨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서연아. 조금만 참아. 민수가 서연의 손을 꽉 잡고 위로했습니다. 최말순 씨도 불안한 마음에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무사히 태어나야 할 텐데.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네요. 곧 분만실로 들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아이 괜찮죠?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기 심장박동도 정상이고 산모도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 분만실로 들어간 후 민수와 최말순 씨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무척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 고생이 많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술이 좋아져서 괜찮을 거예요. 민수도 불안했지만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아이라서 더욱 떨렸거든요. 오전 9시 30분,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간호사의 말에 최말순 씨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손주를 기다렸는지 모르거든요. 정말이요? 아들이요? 아이고,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민수 역시 감격에 겨워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산모는 어떤가요? 네, 산모도 건강해요. 곧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시간 후 신생아실 앞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어요. 이름표에는 박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야. 할머니가 왔다. 최말순 씨는 유리창에 얼굴을 거의 붙이고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민수도 마찬가지로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네, 우리 아들. 민수가 뿌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최말순 씨는 잠깐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위화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최말순 씨는 고개를 흔들며 애써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기가 민수와 닮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엄마, 준호가 저랑 닮았죠? 응. 그럼 물론이지. 최말순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어딘가 다른 사람을 닮은 것 같았어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민수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아직 갓 태어나서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민수를 닮을 거야. 최말순 씨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준호가 태어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최말순 씨와 민수, 서연은 성대한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소는 시내에서 가장 좋다는 그랜드 호텔 연회장으로 정했습니다. 어머님, 초대장 디자인 어떠세요? 서연이 화려한 금박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준호의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 우리 준호가 정말 잘생겼어. 최말순 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초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손주의 돌잔치라서 더욱 특별했거든요. 초대할 사람 명단은 다 정리했어요? 민수가 물어보자 서연이 두꺼운 수첩을 펼쳤습니다. 네, 어머님 친구분들, 오빠 회사 동료들, 제 친구들까지 해서 총 120명 정도 돼요. 그렇게 많이? 연회장이 좀 작을 텐데. 괜찮아요. 미리 확인했는데 충분해요. 이런 날은 성대하게 해야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된 것처럼 당당했어요. 돌잔치 일주일 전 서연은 초대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지인들까지 빠뜨리지 않고 챙겼어요. 지민이는 초대 안 하는 거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당연하죠.
왜 전 부인을 초대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몇 년간 가족이었는데.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은 제가 이 집 며느리예요. 준호 엄마이고요. 최말순 씨도 서연의 편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다. 지민이는 이제 남이야. 굳이 부를 필요 없어. 결국 지민에게는 초대장이 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이것이 자신의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돌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금색과 빨간색으로 장식된 무대 위에는 준호의 돌상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꾸며 놓았네요. 돌상도 정말 푸짐해 보여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면서 연회장은 점점 북적거렸습니다. 서연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마치 연예인처럼 아름답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서연 씨 정말 예쁘세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해요. 준호 돌잔치라서 특별히 맞춤 한복을 했어요. 서연은 자랑스럽게 대답하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준호를 안고 있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최말순 씨도 새 옷을 차려입고 기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손주 돌잔치를 이렇게 성대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준호 덕분에 이런 기쁜 날을 보는구나. 민수 역시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아버지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며 인사를 다녔어요. 축하합니다. 준호가 정말 잘생겼네요.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연회장 곳곳에서 축하 인사가 오갔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았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 2시 본격적인 돌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를 진행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호의 돌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준호를 안고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조명이 그들을 비추자 더욱 화려해 보였습니다. 이제 준호가 돌잡이를 하겠습니다. 돌상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붓, 돈, 실, 책, 마이크 등등. 준호가 무엇을 잡을지 모든 사람이 기대하며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오, 마이크를 잡았네요. 준호가 장래의 연예인이 될 것 같아요. 사회자의 멘트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뿌듯한 표정으로 준호를 안아 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분은 지민 씨 아니야? 지민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화장도 깔끔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지민 씨, 왜 여기에? 축하하러 왔어요. 전 남편 돌잔치라니 빠질 수 없죠. 지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최말순 씨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아, 너 어떻게 여기를?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세요? 지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최말순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가 어색하게 다가왔어요. 지민아, 와줘서. 고마워. 당연히 와야죠.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지민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준호를 더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민 씨, 초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오면. 초대받지 않아도 올 수 있는 자유는 있잖아요. 호텔은 공공장소니까. 지민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를 본 서연은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예의상. 예의요? 재미있는 말씀이네요. 지민이 천천히 돌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는 긴장감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준호야, 안녕. 지민이 준호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지민이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지민은 천천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민 씨,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민의 표정이 너무 차분해서 더욱 무서웠어요. 아, 이거요? 선물이에요. 지민이 손에 든 봉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축하 선물 봉투가 아니었어요. 병원 로고가 찍힌 공식 서류 봉투였습니다. 병원 봉투? 최말순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정말 특별한 선물이거든요. 준호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죠. 민수가 불안한 듯 다가왔습니다. 지민아, 그게 뭔데? 오빠도 궁금하죠? 사실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걸 언제 공개해야 할지 말이에요. 지민의 말에 연회장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대화 소리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연이 준호를 더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오늘은 준호 돌잔치예요. 맞아요. 바로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날이죠. 진실을 알려주기에 완벽한 타이밍이거든요. 지민이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는 모습을 보며 최말순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진실? 무슨 진실이야? 어머님, 그동안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준호가 민수 오빠를 안 닮는다고 생각하신 적 없나요? 그 말에 최말순 씨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려고 했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저도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민이 서류를 펼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연회장은 정적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지민아, 그만해. 왜요?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지민이 서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선언했어요. 박민수 씨는 무정자증입니다. 순간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정자증? 그게 뭐야? 정자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럼 아이를 못 가지는 거야? 지민은 서류를 펼쳐서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진단서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박민수, 무정자증, 정자수 제로, 자연임신 불가능. 최말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럼. 네, 어머님. 이제 이해하시죠? 민수 오빠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준호가 태어났을까요? 서연이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거짓말이요? 그럼 이 병원 진단서도 가짜라는 말씀인가요? 지민이 서류를 흔들어 보이자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서류를 보려고 다가오기도 했어요.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민아, 제발. 여기서는 그만.
왜요? 부끄러우세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지민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애초에 불가능하죠. 박민수 씨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없는 몸이거든요. 이 말이 떨어지자 연 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럼 준호는 누구 아이야? 서연 씨가 바람을 피운 거야? 어머, 이런 일이 다 있네. 서연은 준호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가족이래. 왜 끼어들어요? 가족이요? 재미있네요. 그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밝혀보면 어떨까요? 지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몰라서 준비해봤어요. 유전자 검사 의뢰서예요. 준호와 민수 오빠의 친자 확인을 해보시겠어요? 최말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아, 제발, 그만해. 어머님, 그동안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기억하세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무능하다고 얼마나 모욕했는지. 지민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민수 오빠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만 나쁜 사람 취급받았죠.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늦었어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변명해봤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기적적으로 임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적이요? 지민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밝혀보면 좋겠네요. 준호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이 말에 서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연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화려했던 돌잔치는 순식간에 재앙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민만이 홀로 서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 회장의 정적을 깨트리며 지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서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를 더 꽉 안으면서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왜 그렇게 불안해해요? 진실이 무서우세요? 지민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들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민수 오빠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했는지 말이에요. 최말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냈다는 거야? 많은 걸 알아냈어요, 어머님. 지민이 사진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들어 올리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서연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사진 속에는 서연이 모르는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 같은 곳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예요. 업무상 만난 거고. 친구요? 그럼 이 사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민이 두 번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같은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어요. 업무상 만남치고는 너무 친밀해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이게 뭐야? 오빠, 이건 오해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지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세 번째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서연이 그 남자와 함께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최말순 씨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어머님, 그 여자가 민수 오빠랑만 만난 게 아닙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남자들과도 어울렸죠. 그러다가 임신하자 민수 오빠 아이라고 속인 겁니다. 서연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 부인이 질투해서 만들어낸 거짓말. 질투요? 제가 뭘 질투한다는 거죠? 지민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오히려 감사해야죠. 덕분에 그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민수가 서연을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서연아, 정말이야? 정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오빠만 있었어요. 진짜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욱 수상하게 보였어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구죠? 지민이 마지막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서연이 임신 중에도 그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었어요. 임신 중인데도 계속 만나더군요. 참 신기하죠? 최말순 씨가 준호를 다시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민수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준호야. 최말순 씨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손주라고 생각하며 사랑했던 아이가 실제로는 남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님, 이제 보이시죠? 준호가 민수 오빠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지민의 말에 사람들도 준호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안 닮았네. 눈매도 다르고 코 모양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 아이 같은데. 서연이 점점 더 격해지며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라고요. 저 여자가 우리를 헤어지게 하려고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반응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진짜 억울하다면 더 차분하게 해명했을 테니까요. 민수가 서연의 어깨를 잡으며 물어봤습니다. 서연아, 진실을 말해줘. 정말 준호가 내 아이가 맞아? 당연하죠. 오빠 아이가 맞아요. 그럼 왜 이렇게 흥분해?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잖아. 흥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는데. 서연의 대답이 점점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말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최말순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는? 어머님,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지민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방법은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 네, 준호와 민수 오빠의 친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명확해질 테니까. 서연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채로 말이에요. 검사는 필요 없어요. 왜요? 진짜 민수 오빠 아이라면 당당하게 검사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검사받을 필요 없다고요. 서연의 극한 반응을 보며 민수와 최말순 씨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준호가 자신들의 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에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냉랭해졌습니다.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지민만이 홀로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연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화려했던 돌잔치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민수는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최말순 씨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최말순 씨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손주가 실제로는 남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서연은 준호를 꽉 안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네 부인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러게 말이야. 겉으로는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남자를 속이다니 참 뻔뻔하네. 불쌍한 건 아이지.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은 견딜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믿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민이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사진들과 병원 진단서,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민수를 닮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까지. 한 친척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다니. 참 어이없네. 그러게 말이야. 완전 결혼 사기잖아. 민수야, 너 정말 불쌍하다. 민수를 동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반대로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서연의 친구라고 온 여자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서연아,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리도 몰랐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같이 있기 부끄러워. 먼저 갈게. 서연의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던 하객들도 어색한 분위기에 슬금슬금 나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만 가야겠네요. 축하드리러 왔는데 이런 일이.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연회장이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 뿐이었어요. 최말순 씨가 준호를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동안 지민을 내쫓고 서연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뭐가 된 거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실제로는 남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변명해봤습니다. 정말 오해예요. 준호는 오빠 아이가 맞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신뢰가 깨져버린 후였거든요. 그때 지민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연기였어요. 짝짝짝. 박수 소리가 적막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기? 무슨 연기 말이에요? 서연이 울먹이며 물어봤지만 지민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아직도 모르세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리고 갑자기 지민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정말 웃겨 죽겠네요. 연회장에 지민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어요. 뭐가 그렇게 웃겨? 최말순 씨가 당황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손주가 뭐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아이였네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통쾌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아이도 못 낳는 무능한 며느리라고 하셨잖아요. 지민아, 이제 알겠어요? 진짜 무능한 게 누구였는지. 지민이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정자증인 남편을 두고도 모르고 있었던 어리석은 가족들. 민수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가장 웃긴 건 지민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당신들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서연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왜요? 진실이 그렇게 듣기 싫으세요? 지민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 덕분에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리고 최말순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고마워요. 제 인생에서 사라져줘서 말이에요. 지민이 가방을 들고 연회장 출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지민아, 잠깐. 민수가 부르려 했지만
지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정말 끝. 지민이 연회장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어요. 연회장에는 망연자실한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돌상과 축하 현수막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지민은 호텔 복도를 걸으면서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답답함이 모두 해소된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지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미소였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민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그녀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연회장에서는 여전히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손주의 돌잔치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준호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서연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과 상관없이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지민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죠.